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이제 갑자기 계속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영 줄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겨울에 태어나다 보니까 겨울에 태어난 아이답게 겨울에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좀 불안한데 어쨌건 여러분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치와 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벌과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완 처분 말로만 들었지 혹은 신문기사로만 읽었지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이 많았는데 이번 수업 준비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한번 사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생각에 이제 요 남자가 있는데 이제 범죄자인데요. 이 죄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이제 종교인입니다. 근데 죄명은 이제 공갈, 특히 이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이제 공갈과 성매매를 많이 했었고 더 좀 심각한 것은 뭐 아동을 상대로 해서 아동 성착취 혐의 이런 것들을 다수 행한 그런 종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그게 좀 궁금하겠죠. 이제 편의상 사형이요 라고 하거나 무기징역이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 빼고 사형하고 무기징역 빼고 벌을 내린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 처벌은 어떤 게 적정할까요? 한번 시간 있을 때 댓글로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구독수가 많이 나오는 유튜브는 아니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한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 형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권력을 행사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야 요럴 때 이렇게 해서 처벌을 내릴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부과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형벌 관련된 부분 형법엔 41조에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가 나오네요. 자,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제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형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사형이겠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있지만 이제 집행한 경우가 별로 없죠. 보면 자, 이제 자유형 있습니다. 자유형이라고 하는 건 나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인데요. 이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징역과 금고, 구류 요 세 가지 내용들의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차이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역. 쉽게 말해 노동을 하게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좀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좀 나오는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감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요거는 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징역이라고 하는 것과 금고라고 하는 건 똑같이 한 1개월 이상을 교도소에서 수감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정역을 부과하면 징역, 부과하지 않으면 금고 이렇게 됩니다. 금고하니까 왠지 집에 있는 돈 집어넣는 금고처럼 생각해서 혹시 이게 재산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징역과 금고는 모두 다 어쨌건 자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보면 자,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징역과 정역은 서로 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역을 부과하면 징역이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일 미만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냐면 구류라고 합니다. 구류 역시 정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외우기가 쉽고요. 명예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성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가끔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선거권 같은 경우는 내가 공직에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게 되고요.
자, 뭐 일정 기간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재산형을 보겠는데요. 재산형은 얘기하는 그 용어들이 좀 짜잘짜잘합니다. 이 짜잘짜잘하게 외워야 되는 게 바로 형법입니다. 이제 벌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을 내게 되면 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법을 배우고 형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벌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5만 원 이상이면 벌금. 근데 이제 형법에 따르면 감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몰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몰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그 물건이나 죄송합니다. 물건이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상하였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는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작물, 범죄에 해당되는 작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혹은 일부를 전부 다 몰수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주 들어온 말들에서 이걸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범칙금과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형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 조치이기 때문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데 과태료 같은 건 좀 많이 내봤는데 뭐냐면 주차 위반 할 때 그 딱지 떼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행정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칙금은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징계라고 하는데 이 범칙금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만약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 직결심판으로 넘겨서 벌금으로 바뀌게 되니까 벌금을 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범칙금을 했으면 범칙금 꼭 내야 합니다. 예, 이와 달리 이제 추징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벌금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추징금은 뭐냐면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하고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보면 추징금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건 이제 과거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래서 이제 추징금이 한 2천 몇백억인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1,000억인가는 이제 냈고 나머지 1,000억 등은 이제 뭐 내겠다라고 했지만 안 내고 버티시고 계시고 이제 통장에 29만 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이제 골프장 가서 골프 치시다가 한 유튜버에게 한번 제대로 유튜브에서 좀 잡혀서 이제 뉴스에 나왔었던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요치는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좀 중요하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보완 처분인데 보완 처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보완 처분은 형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벌 아까 앞에서 봤었던 9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보완 처분은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어 범죄로부터 사회를 좀 보호하고 범죄 저하를 재사회화시키자. 그래서 사회복귀를 돕자. 이런 대안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벌과 보완 처분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형벌을 줬으면 보완 처분 못 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반대로 보완 처분 줬으면 형벌 못 준다. 그런 거 아닙니다. 둘 다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완 처분에는 총 5가지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다 볼 수가 있는데요. 치료감호의 경우 한번 봤더니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에 약물 중독 상태, 여기 이제 정신성적 이게 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말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상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치료감호 있으면 치료감호소가 있습니다. 치료감호소 가서 이제 보호와 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자료를 한번 봤더니 약물, 성적 장애, 심신장애자 이와 관련된 통계들이 있었었는데요. 차별범죄 심신장애 상태에서 나온 경우가 숫자는 제일 많은데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약물 관련된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 뭐 성적 장애 같은 경우 저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안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보호 관찰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이제 보호 관찰이지. 이제 보호 관찰을 한번 봤더니 이 법무부 역시 범죄예방정책국 그쪽 자료 한번 봤더니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소년범 같은 소년원 가니까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일단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준수상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이행하도록 요건 이제 뒤에서 배웁니다.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적인 형사정책 제도이다라고 법무부에서 제가 따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처분 요건 다다음 시간 정도쯤 할 텐데 등을 받은 경우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항상 누구? 보호관찰관. 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보호관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도 감독을 받게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강명령. 이게 무슨 범죄 저지른 것도 힘든데 무슨 강의를 듣게 해 라고 보는데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 중독성 범죄, 알코올, 약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 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일단 허용하고 대신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보호관찰관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수강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봤듯이 보호관찰제도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고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에는 200시간 이내에서 그렇게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통상 그렇다라고 봅니다. 200시간을 넘게 주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 춤법 운전, 알코올 남용 방지, 정신심리 치료 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 딱 보면 중독성, 의존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강을 하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회봉사 명령도 꽤 심심찮게 자주 나오는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회봉사 명령 관련돼서는 에피소드가 하나 좀 있긴 한데요. 예전에 직장 다녔었을 때 같이 일했었던 선배 형님이 있었었는데 음주 이게 쉽게 말해 떡이 되게 술을 먹고 운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하다가 사고를 친 건 아니고 좀 걸려가지고 했는데 사회봉사 명령이 50시간인가 이렇게 나왔었대요. 직장은 다녀야 되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는데 참 50시간 때우다 보면 직장이 잘릴 것 같고 해서 버티고 안 나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끌고 갔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사회 봉사하는 거니까 봉사의 마음으로 좀 여유있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빡세게 전부 다 시간 때워야 합니다. 이 사회봉사 명령은 대신 주로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님들, 재벌 혹은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봉사 명령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사례로 하나 좀 갖고 오긴 했지만 예전에 마카다미아 사건 주인공 분께서도 이제 집행유예 받으시면서 사회봉사 명령도 같이 받았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요. 어머머, 수업.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있는데요. 중간에 좀 잡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요건 이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를 등록 후에 관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교육과정에 작년만 해도 이게 없었었는데 요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좀 들어왔길래 집어넣었습니다. 자, 형벌과 보완처분은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재벌 회장님의 사례였었는데 부실교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분이었었습니다. 특경법 관련돼서 기소가 됐었고 이분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다음에 벌금 50억 원. 그러니까 자유형과 재산형을 같이 형벌로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봉사 300시간이라고 하는 보완 처분도 같이 받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매니아 퀴즈 한번 정답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이고요. 미국에 있는 이제 광신도 집단, 이게 교주입니다. 넥줌이라고 하는 교주. 종교단체가 있나 봐요. 근데 징역 120년을 선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시키입니다. 요시키. 엑스제팬. 요시키. 수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수염. 에이, 나쁜 놈 새끼.
근데 이제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걸 맡고 있는 미국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가라우피스 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징역 120년형 외에 120년형을 때렸는데 추징금 175만 원, 추징금 아까 배웠죠. 범죄로 인해서 이득을 봤을 때 그때 재산을 가지고 그 돈으로 물건으로 갚아야 되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대신 돈으로 갚아 이래서 175만 달러 부과했었던 경우입니다. 122년형 을 줬습니다. 대체 무기징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 가끔 이런 게 나옵니다. 무기징역을 안 때리고 뭐 징역 1000년, 2000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체 무기징역과의 차이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과감하고 센 그 형량을 선고했다. 라고 하는 거 의의를 찾아보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양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 생각이고 뭐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자, 어쨌건 다음 시간에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중 수사 절차 관련된 부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